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한번 연습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N은 5에서 N은 2로 전될 때 우리가 2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출하는 전자기 복사선의 에너지와 파장을 한번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에너지는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파장은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진에 필요한 것부터 일단 적어 볼게요. 우리가 각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2.1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 제곱 n 제곱분의 1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 파장분의 빛의 속도 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5에서 2로 전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얘는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그 껍질에 해당되는 에너지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껍질을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데 얘의 경우는 몇 번째 껍질이죠? 그렇죠. 두 번째 껍질이고 얘는 다섯 번째 껍질이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해주면 이 계산값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임의로 이 복잡한 숫자를 K라고 둘 거예요. 그럼 K라고 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마이너스 K 2 제곱분의 1 마이너스 K 5 제곱분의 1 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 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K 4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1 통분을 시키면은 우리가 100으로 통분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 100으로 통분시켜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K의 100분의 21 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왔나요? 자, 이번 두 번째 파장을 구해볼 건데 파장은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수식대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K 100분의 21 줄은 플랑크 상수분의 람다 C. 그럼 여기 있는 람다를 여기로 보내고 얘를 다시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람다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K 100분의 21 여분의 HC.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1 K분의 100 H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나와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밑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양자수 조합을 주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로 나타낼 때 다음 중 불가능한 양자수 조합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이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보면은 n이 3일 때 L, 2 나올 수 있죠? 왜 L 같은 경우는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그렇죠. 0부터 n-1까지 있기 때문에 3을 집어넣었을 때 2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양자수 ML 0 가능하죠? 왜요? 자기양자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이기 때문에 0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핀자기 양자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고 1번은 가능한 조합입니다. 자, 2번을 봅시다. n이 2예요. l이 2가 나왔어. 근데 l이 2가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렇죠. 얘는 n-1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2를 집어넣었을 때 1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2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주양자수가 4일 때 각 운동량 양자수 1 나올 수 있죠? 3 아래로만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양자수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세 가지 중 아무거나 나오면 됩니다. 그럼 0 가능하고 그래서 스핀 자기 양자수도 마이너스 2분의 1 가능하니까 3번은 가능한 거예요. 자, 4번 봅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n값 1 맞죠? 위를 좀 지워볼게요. 두 번째 L값 n-1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0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ml을 보세요. ml은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인데 L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불가능해요. 4번은 가능하지 않다. 그럼 따라서 가능한 것은 몇 번과 몇 번? 1번과 3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을 봅시다. 3번을 봅시다. 다음 원자나 이온들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홀 전자수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써라. 홀 전자수라는 거는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배치되어 있는 그런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번 나트륨부터 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에요? 그렇죠. 11번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전자 배치는 1s2, 그 다음에 2s2, 그리고 2p6, 그리고 3s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홀전자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한번 세보면 여기에 빗금을 쳐서 요게 바로 홀전자 s오비탈 홀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한 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는 그렇죠, 한 개죠. 자, 두 번째 한번 칼슘을 봅시다. 칼슘은 20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칼슘 이가 양이온이죠? 그럼 일단 그냥 칼슘의 전자 배치부터 한번 써볼게요. 1s2, 2s2, 2p6 10개, 3s2, 3p6 18개, 그리고 4s2 여기까지가 바로 칼슘인데 칼슘 2 플러스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빼버려야겠죠? 그럼 전자를 두 개를 빼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부터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돼요. 일단은 홀 전자수는 그렇죠. 3s하고 3p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홀 전자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장 바깥쪽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전자 껍질 n은 3일 때죠. 여기에 전자가 총 8개 있네요. 8개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질소는 몇 번? 7번이죠? 그럼 전자 배치는 1s2, 2s2, 2p3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껍질에 따라서 빗금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럼 홀전자수는 지금 여기 2p에 2p3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배치 우리가 배웠던 전자 배치의 규칙이나 원리에 따르면 홀 전자가 최대로 채워지게 하는 즉 훈트의 규칙을 따라줘야겠죠. 그래서 2p 오비탈에는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홀 전자 몇 개? 그렇죠, 3개.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의 전자는 하나, 둘, 그리고 셋 합쳐서 5개. 자, 4번 황. 자, 황은 몇 번이냐? 황은 바로 16번입니다. 얘는 한번 우리가 오비탈을 배치시켜보면 1s2, 2s2, 2p6, 3s2, 3p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빗금을 한번 그어보면 껍질에 따라서 이렇게 빗금을 그을 수 있고, 홀 전자수는 3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 그리고 바닥 상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2, 넷, 6개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염화 이온. 염소 같은 경우는 17번이죠? 일단 염소의 전자 배치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s2, 2s2, 2p6, 3s2, 3p5. 그런데 염화 이온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추가돼야겠죠? 그럼 전자가 어디에 추가될까요? 바로 여기 3p 오비탈에 추가가 됩니다. 그럼 5가 아니라 얼마다? 6입니다. 전자가 하나 더 추가되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각각의 홀 전자수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구해보면, 일단은 그 껍질 경계에 빗금을 그어주고, 그리고 홀 전자수를 구하면 다 채워졌죠? 0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는 2, 6개니까 8개 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3번은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 4번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원자의 반지름 0.2 나노미터 내에 존재하는 전자에 대한 속력의 최소 불확정성은 얼마인지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불확정성 원리를 먼저 써보면 어떻게 돼요?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4파이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x, 요 x가 0.2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누굴 구하는 거다? v를 구하는 거예요. 이 p는 델타 p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질량 곱하기 우리가 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운동량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속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해야 될 거는 속력이죠. 그럼 얘로 변형시켜주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0.2 나노미터 곱하기 전자의 질량 곱하기 델타 V, 얘는 4파이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럼 뭐만 남겨놓고 V만 남겨놓고 정리를 하면은 4파이분의 h 곱하기 0.2 나노미터 분의 1 곱하기 m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면 0.1 곱해줄게요. 그냥 0.8이 되겠네요. 0.8 m이 전자의 질량 나노미터 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의 질량을 실제로 구하고, 우리 플랑크 상수, 인터넷에 뒤져보면 전자의 질량과 플랑크 상수가 나와요. 그럼 걔네들을 넣고 계산해주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연습 문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결합 중단원, 2단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